이쪽으로 쓰는 게 맞나? 어우, 조그만 꼬마 굴삭기가 그냥 신나게 달려가네. 어저께 그 저녁 때 그 전기 매트 그 온도 조절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뜯어봤거든요. 근데 간단하더만요. 그게 PC판에 그 온오프 스위치가 하나 딱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 조절하는 노브, 그리고 이제 위에 그 온도 표시창 이렇게 딱 아주 붙어 있는데, 세 개가 스위치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똑딱이 스위치인데 온오프 스위치가, 그 스위치가 떨어지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생겼는지 어떨 때는 똑딱똑딱거리고 어떨 때는 툭툭툭툭거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떡떡떡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전파사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납땜해서 그 스위치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그럼 얼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용산 같은 데 가면 있을래나, 그런 데가, 그런 거 해줄 만한 데가. 그래서 일단은 몇 번 흔들었더니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조립해가지고 그냥 놨어요. 딱 하다가 되더라고, 온오프가. 근데 좀 불안하죠, 그죠? 제가 아마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온도 조절기를 얼마나 달라고 할지 모르겠죠. 한 10,000원 정도 달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택배비 해서 15,000원, 15,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음, 음, 수지, 내가 아까 저거 그리고 요즘 그 기타 연습하는 거는 그게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크로매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로매틱이라고 뭐 반음계라고 그러는데, 피아노 같으면은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이제 그 위에 검은 건반까지 해가지고 다 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쪽에서 저 아래 왼쪽에서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다 치고, 또 이쪽에서 거꾸로 다 치고 치셔서 오고. 피아노는 그런 식이고, 기타는 위에서부터 미가 개방이니까 안 누르는 놈이 미니까, 기타 쪽 6번이 누르면은 미, 파, 솔, 파죠, 그죠? 파부터
파부터 계속 줄을 다 잡고 내려오는 거죠. 네 개씩 네 손가락으로 다 짚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그게 크로마틱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로마틱.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은 그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엄청 어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됩니다. 조금 천천히 하지만은 실터서 하나는 내려치고 하나는 올려치고 업앤다운으로요. 그걸 자유제대로 이제 해야지 이제 그 저 기타 솔로를 이제 치는 거죠. 이게 띠리링 띵띵 띠링 하면서 막 이게 음을 치는 게요. 리듬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빡시게 해야 됩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쪼개는 거, 그거 안 되면 비트 쪼개는 거 계속 열 몇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16가지 패턴인가? 그거 연습도 한 일주일 해야 되고. 아, 이게 기타 배우는 게 처음에가 그걸 해야 되니까 지뢰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지뢰도 그 기초를 잘 닦아놔야지 수월하게 넘어가겠죠, 그죠? 짬짬이 그냥 틈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집에 가서 또 부지런히 연습해요. 과연 1년 뒤에는 좀 칠 수 있나 모르겠네. 아, 근데 확실히 재밌어요. 재미는 있어요. 그냥 멋모르고 후루꾸로 막 칠 때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코드 잡는 것도 이게 어떻게 잡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잡았을 때 두 칸 움직이면 무슨 코드가 되고 무슨 코드가 되고. 근데 개념이 그 음악적으로 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C, D, E, F, G를 아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A 마이너를 그냥 잡으면은 세 개를 잡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손으로 잡고 이쪽 안에 프렛을 잡으면은 그게 이제 하이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잡은 상태에서 두 칸 움직이면은 A 마이너에서 A 키에서 이제 A에서 C, D, E 라에서 A에서 C, D, 헷갈린다. B죠, B. C 마이너가 되는 거죠, C 마이너. 그 다음에 한 칸, 두 프렛 더 움직이면은 C, D, E, E 마이너가 되고, 하나씩 올라가니까요. 근데 2에서는 이제 반음만 올라가죠. 파니까. 미파는 반음이니까. 그냥 한 플랫 올라가면 이제 파가 되는 거죠. F 마이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플랫 가면은 이제 G키가 되는 거죠.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몰랐었거든요. 얘들이 그냥 그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저거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원리더라고요. 그냥 기본 그냥 코드를 잡았어도 앞에 하나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막아주는 그 바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더라고요. 코드의 기본이.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치니까 재밌더라고요. 기타 치는 게. 코드 잡는 것도 코드를 저걸 어떻게 다 외우나 그랬는데 그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잡은 상태에서 메칸 두 프렛 가면은 하나 올라가는 거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거는 잘 연구를 했는데 아직은 깨우치지 못했어요. 뭐가 원리가 있는 것 같아. 밑으로 내려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프렛은 이제 완전히 그거 알겠는데. 재밌어요. 그거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또 그 월드컵이 이제 우리나라 16강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굉장히 뭐 잘한 것처럼 만족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불만이거든요. 우리가 꼭 월드컵에 16강에 들려고 기승 아등바등 쓰는 건 아니잖아요. 16강에서도 이기고 8강 가야지. 4강도 해봤는데 아무리 뭐 안방에서 했다고 쳐도 그런 목표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브라질하고 경기한 것도 후반에는 한 골도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골 넣고.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반전에 4골을 먹었으면은 굉장히 뭐가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럼 왜 그렇게 그런 결과가 생겼을까? 이렇게 뭐든지 선거도 그렇잖아요. 선거가 끝나면은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판세 분석을 하고 왜 졌나, 어떻게 이겼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16강 올라갔다고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만족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분석을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이건. 잘된 거는 그럼 후반에는 어떻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그러면 전반전에 그거를 미리 벤치에서 이건 잘못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작전을 바꿨으면은 험하게 이렇게 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뭐 또 8강에 갈 수도 있는 거고 4강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6강에 꼭 만족하고, 나는 16강에 꼭 월드컵이 16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방송이나 다 다 그냥 뭐 난리가 났고 잘했다고. 잘하긴 뭘 잘해요 개뿔. 나는 그냥 브라질 전반전 하는 거 보고 그냥 잤는데 마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월드컵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북한 이 새끼들이 또 그거를 또 녹화해가지고 중계방송을 해줬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4대1 니 걸 먹었으니까 해줬겠죠. 그리고 이 새끼들은 아니 중계권도 없는 새끼가 어떻게 그거를 따가지고, 아주 산적 같은 새끼들이야. 어떻게 그 녹화 중계를 했나 모르겠어. 돈도 안 내고 쌍놈의 새끼들이. 우리가 저거 중계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했나, 누가 넘겨줬나? 어디 방송국에서 북한에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월드컵에 대한 생각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 뭐 다른 얘기도 막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메토실에 뭐 해. 그리고 뭐라 그러더라? 손흥민 선수가 개인 트레이너를 데리고 가가지고 뭐 다 해가지고 축구협회에서 트레이너를 안 대줘가지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난 그럴 수가 있나? 축구협회가 그래도 작은 단체가 아닌데. 손흥민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가대표가 어떤 체계가 있는 건데, 난 좀 이상하다고 봐요. 남았어. 뭔가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이번에 올림픽 월드컵 축구 경기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벤투 이 양반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전술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그 좋아하는 자기가 플레이어가 있는 거야. 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강인 같은 애 잘하는데도 그냥 안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골 넣은 애, 브라질 전에 골 넣은 애, 백승호 이런 애들도 큰 건 안 넣다가 그냥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걔가 골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두 번 전에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아주 멋있게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판 4판으로 붙으려고 그랬으면 그냥 수단과 뭐 어떤 저거를 다 전반전부터 해가지고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얘기는 그거 같아요. 너무 준비할 시간을 안 준 것 같다. 피파에서 이거 피파 문제다. 그럼 피파에 대고 일단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가, 우린 경기 못하겠다 그러든가. 처음부터 그게 대진 그 일정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 그럼 피곤한 선수도 있으면 그 선수 빼고 안 뛴 선수도 있는데, 안 뛴 선수 그냥 누워서 잘 하면 되는데 왜. 벤투도 희한하네 얘들.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 새끼가 시험을 봐가는데 기대치가 얘는 60점밖에 안 돼. 65점을 맞아 갖고 왔네. 부모가 아주 잘했다가 저거 아주 그냥 전수막을 붙인 거지 동네에다 그냥. 그리고 그리고 즐기고 있는 거야. 니나로. 옆집에는 100점 맞았는데. 왜 월드컵에서 우리는 우승은 뭐 하지 말란 법이 있어요? 약 3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돈 쎄빠지게 줘가지고 벤투 같은 애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왜 데리고 오냐고. 그냥 국내 감독 해도 되지. 그 정도에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그 안에서 벤투 사단이 있는 것 같아. 걔들만 그냥 계속 줄기차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계. 월드컵을 대하는 자세. 16강 끝! 오늘 날씨가 굉장히 푸네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 정도면 퇴근하는 길도 그렇게 막히는 것 같진 않고. 얼마 전까지는 또 주식시장이 뭐 겁나게 계속 올라가더니 요즘은 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주식은 얘들은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르락내리락이야. 돈 내고 돈 먹긴가 봐 이것도. 폭스바겐 티구안이구나.
저게 산타페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해죠. 티구안이 폭스바겐게. 근데 이번에 나온 게 폭스바겐이 괜찮게 나왔다. 근데 이것도 디젤이라 이제 디젤은 한물 갔어요. 그냥 디젤차는 안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외제차도 벤츠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아우디나 BMW나 뭐 나도 디젤은 산뜻 사람들이 쳐다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가솔린의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 근데 전기차는 조금 멀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냥 차는 거들떠보지 않고 다닙니다. 한 4, 5년 뒤에 한번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자꾸 미국에서도 올리고 우리도 한국에서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요전에 다니다 보면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올랐거든요. 5점 몇 프로, 5.7%다 이래서 막 계속 플랜카드 붙이고 그러는데 갑자기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올리기 전쟁이 이제 그만뒀나 봐요. 난 정부에서 이거 새끼들이 무슨 압력을 넣은 것 같아. 은행권에다. 지금 은행도 자금이 없어가지고 저거 뭐 레고랜드부터 해가지고 저 뭐 어디 흥국생명 뭐 해가지고 돈 못 갚는다고 뭐 하고 난리 쳐가지고 돈이 지금 마르고 그다음에 건설 같은 데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하잖아요. PF를 해가지고 미리 돈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빌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 끌기 위해서 고금리 상품을 막 내놔가지고 돈을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런 게 싹 없어져요. 한참 많이 있더니만. 참 수상해. 자꾸 이제 그래가지고 예금금리 올리고 올라가고 그러면 대출금리도 오르니까 대출금리 올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죠.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그냥 냅둬야지 정부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되죠. 비정상적으로 불법적인 걸 규제를 해야지 감시하고 정상적인 거는 그냥 내버려야지 왜 정상적인 거를 자꾸 프레시해가지고 뚜껑을 막 닫느냐고. 그러다가 한번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윤석열이도 답답할 거예요. 경제 쪽은 이제 뭐 이쪽 정치 쪽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지고 걔네들하고 이제는 완전히
뭐 끌려다닐 필요 없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맞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 경제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국제적인 그 상황에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우 저 아파트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입주하면 당장 이제 그때부터 저거 대출 받은 거 상환해야 되는데 아 이제 아주 저 큰일 나겠어. 저거 또 못 산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막 나오게 생겼어요. 저거 분양받을 때만 해도 이자가 뭐 1.몇 프로, 2% 이렇게 2%도 안 2% 정도 됐나?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한 5, 6%될 건데 이제 그 개인별로 이제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리겠지만 그때 대출 받을 때는 또 고정금리로 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 변동금리로 받았지. 들어오세요. 그럼 이제 난리 나겠죠. 막 2, 3억씩 대출 받아놓으면 1년에 얼마예요? 3억 받아치면 368, 1800만 원 아니에요? 1년에 이자가 1년에 이자 1800만 원에 1800만 원 그건 2000만 원 다 되는데 2000만 원 내면은 월급 뭐 얼마 받아야 돼? 먹는 거는 또 굶어? 애들은 또 학교 안 보낼 거야? 미치는 거죠 그냥. 감당되는 사람은 살고 감당 못 되면 이제 손 드는 거죠. 두 손 들고 그냥 나오는 거지 뭐.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아. 또 분양받으면 이게 전매 제한이 있어가지고 뭐 못 팔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그러면 대출금 못 갚으면 뭐 은행에서 당장 경매로 돌리는 거죠. 참 환장하겠다. 그냥 화물연대도 이 양반들이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저 번호판 다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노란 번호판 아니에요? 그럼 개인 사업자잖아요, 영업용. 그러면 한 달이고 니들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냅둬 그냥 냅둬. 그리고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놀면은 돈이 어디서 나와? 지돈 갖다 꼬라 박는 거지. 그러면 차 할부로 산 거 차 할부값 내야지. 집에 생활비 갖다 줘야지. 어떻게 할까? 그냥 내버려야 돼 그냥. 그리고 위법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 잡아들이고 바보짓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들이 뭐를 글거로 나와. 월급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현대나 뭐 이런데 월급쟁이들도 민노총 해가지고 저거 자꾸 시위하고 밖으로 저 폐업하고 나오면은 저거 파업한다고 나오면은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세게 들어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수신고 왕창 물리고 영업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국토부 같은 데서는 차 뭐 급발진 사고 나는 거, 그 다음에 전기차 불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국정조사 해 그냥. 그래서 확 후벼가지고 자동차 쪽에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자동차 업체에서 과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 쪽으로 만들어야 돼 법을. 근데 이 새끼들이 그걸 안 만들어. 개인이 그걸 어떻게 자기가 차에 과실이 있어가지고 놨다는 걸 어떻게 밝히냐고 개인이. 국가서 가면 아니라고. 그냥 미국 같은 데는 그렇다고 그러대요. 업체에서 그걸 밝히게 돼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업체에서 밝혀야지. 자기 물건 만든 놈들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지. 왜 개인이 그거를 밝히냐고. 머저리 같은 새끼들이. 쌍놈의 새끼들이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놈의 새끼들이. 국토부 있는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짬짬이 받아 처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맨날 쌍놈의 새끼들이. 그리고 퇴직하고 그쪽으로 가서 뭐 감사나 뭐 이런 거 짓거리 하고 다. 애 같은 놈의 새끼들. 떠들었더니 배고프다. 오늘은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김치볶음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 아파트는 다 졌는데 저는 지난번에 불을 다 켰더니요. 요즘은 불을 다 많이 안 켰네. 지난번에 점검하느라고 불을 다 켰나 보다. 빨리 가서 밥 먹고 쉬고 푹 쉬어야 되겠습니다.